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고 감사와 텍스 부서의 업무와 향후 진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딜 어드바이저리 쪽 업무도 있지만 저희의 전문이 아니기도 해서 이번은 감사 텍스 부서의 얘기를 다뤄보고 나중에 합격하셔서 업무 분야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통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면 감사 쪽이 아무래도 인력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감사본부에서 많이 뽑아서 1, 2년이라도 먼저 이제 업무를 익힌 후에 텍스 쪽으로 법인 내에서 트랜스퍼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처음부터 텍스 본부에서 신입을 뽑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서 내 이동이 많고요. 생각보다 텍스 쪽 TO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아예 이직을 통해서 회계법인의 텍스 본부로 옮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텍스 본부를 갈 때 나름 저기 TO가 적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에 텍스 본부 파트너분께 이메일을 썼었어요. 저 여기 오고 싶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퇴사를 할 때 상무님께서 그 이메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까지 해서 오더니. 그렇게 간절하게 오더니 퇴사를 하느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직을 통해서 텍스 본부에 진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와 텍스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업무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고객분들은 직접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면 되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텍스 본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빅4에서 있었기 때문에 빅4에서 좀 주로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 업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업무를 크게 보면 이런 법인세 세무조정, 그리고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회사에서 각종 필요한 세무 검토를 요청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 업무들이 있고요. 먼저 감사 시즌에 대응하는 게 바로 법인세 세무조정 기간인데, 감사 시즌 대비 조금 늦게 바빠지고 3월 말까지 바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서 숫자가 확정이 되면 텍스에서 숫자도 돌아가기 때문에 감사 업무가 얼추 좀 진행이 된 다음부터 업무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조세 불복은 사실 말은 어렵지만 다 아실 거예요. 저희 국기법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법 등에 의해서 부당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법적인 구제 절차 통해서 우리 이거 안 내도 된다, 혹은 이거보다 적은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제 회사에서 저희를 이제 대리인으로 내세우면 회사 쪽에서 같이 자료를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만들고 이런 업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무실사 업무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리스크를 파악해달라, 이런 업무들도 있어서 다양한 세무 관련 용역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는 둘 다 해보셨으니까 진짜 이거는 진리의 케바케기는 하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감사보다 덜 빡세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재무제표 작성할 때까지의 그 힘들고 지난한 업무들이 다 끝나고 그 확정된 숫자를 가지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좀 덜 바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법적인 이슈가 있으면 세무조정은 예를 들어 입금불산입 10억 이렇게 한 줄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찾는 일은 진짜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텍스가 바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역시 만만치 않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1, 2년 차 스텝 때는 아무래도 저런 법적인 깊은 검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1, 2년 차 때 시즌 업무만 비교해보면 사실 감사가 좀 더 바쁜 것 같기는 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두 번째는 감사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먼저 회계감사는 감사, 분반기 검토, 그리고 내부에게 요즘 PA라고 해서 퍼스널 어카운팅이라는 용역이 있고, 그리고 기타 회계 관련 용역들이 있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재무나 세무 전문가죠. 그래서 재무, 세무 쪽은 다른 전문가들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인증 업무만큼은 바로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회계감사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적정이다, 부적정이다, 한정이다, 이런 의견을 주는 업무이고요. 이 업무에 대응하려면 회사는 적절한 결산과 함께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맨파워가 나오려면 회계팀에 회계사가 실무자급으로 있거나 아니면 경력이 오래된 분이 있거나 한 것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구성을 할 수 없었던 회사들이 이제 PA라는 용역을
뭐 회계사들한테 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사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자기검토 위협이 있고 회계사는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PA 용역을 수임한 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회계 관련 용역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한다거나 작년에 IFRS 리스 기준서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혼란이 있었어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기준서에 맞춰서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뭐 회계 처리를 관리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용역들이 돈이 많이 됩니다.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감사와 텍스는 근데 향후 진로는 좀 비슷하긴 한데 업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크게는 이직 그리고 이제 계속 회계법인에 남는 것 그리고 뭐 개업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신 게 하는 업무는 당연히 다르겠는데 그 고를 수 있는 큰 카테고리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빠른 손절 타입이 있습니다. 3년 차 이내에 이제 나가는 친구들인데 이때는 금융공기업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모 금융공기업에 아주 다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계법인 대비 장단점이 진짜 극명하게 나뉘는 곳이어서 이건 진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년 차 내에 많이 가는 게 금공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공부와 머리가 살아있을 때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신입으로 가야 되니까. 아, 그쵸. 맞아요. 경력으로 나중에 가기에는 뭐 연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죠. 나이도. 그 다음에는 시니어 이상부터 이제 매니저까지. 이때 이직하는 게 사실은 제일 황금기에 이직하는 것 같아요. 일도 어느 정도 배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네가 어느 정도 회계법인에서 배우고 가려면 매니저까지는 최소한 해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직의 최적 시기는 오히려 딱 매니저 직전이다. 왜냐하면 매니저까지 올라가면 몸도 너무 무거워지고 연봉 같은 것들 저희가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이상에서는 사실 이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거래처를 가지고 다른 뭐 중소회계법인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빅4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직 사례를 생각해보면 저희도 사실 각자 이직을 꽤 했어요. 근데 뭐 아직 몸값이 높지 않고 대리급으로 이직 가능한 이제 3, 4년 차에 사실 정말 많이 이직들을 하시고요. 이때는 또 몸값이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니기도 하고 그 분야를 바꿔서 이직하기도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감사 업무를 하다가 한 2, 3년 하다가 딜 쪽에서 업무를 1년 배우고 그 업무를 바탕으로 아예 증권사로 이직한 친구들도 있고요. 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금융공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공공적인 성향이 있는 곳에 갔다가 5.5개월 만에 다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 확실하게 느낀 거는 이 분야는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래서 물론 잦은 이직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 3, 4년 차에 이동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안 맞는구나라고 싶어서 빨리 다시 옮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잔류하는 건데요. 여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법인에 남아 계시는 건데 최종 목표는 아무래도 파트너이시겠죠? 부럽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파트너 진급은 하지 않으시고 시니어 디렉터라고 해서 이사 직급에서 영업보다 실무에 좀 더 치중하는 역할을 계속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회계법인에 있더라도 대형 회계법인에 있지 않고 로컬 회계법인으로 옮겨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파트너는 보통 몇 살쯤 되나요? 파트너는 보통 15년 차쯤 되면 파트너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보통 파트너는 한 40 초중반쯤이면 파트너 진급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 명 기억에 남는 게 36세인가에 파트너 되신 분 한 번 봤어요. 제가 1년 차 때. 그래서 그때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에 이르고 보니까 진짜 대단했던 거구나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업. 요 몇 년 새에 이제 감사 시장이 좋아져서 개업하신 분들이 더 많이 늘었는데요. 개업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크게 로컬 회계법인 소속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독립적으로 이제 로컬 회계법인 이름만 빌리고 자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저희가 되게 자주 접하는 사무소를 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하려면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을 차리기 위해서는 10명의 회계사와 5억의 자본금을 모아서 회계법인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업의 적정 시기가 있나요? 라고 하시면 이거는 진짜 다 맞아요. 다른데
나이가 들수록 도전하는 건 늘 쉽지 않고요. 벌써 힘들어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죠. 진짜 1, 2년 차에 바로 박차고 나와서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한 10년 정도 이제 뭐 경력을 쌓은 다음에 어느 정도 거래처를 구성하시고 나서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진짜 적정 시기라는 게 없는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업을 하려면 감사나 텍스 어떤 업무를 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라고 물으면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텍스 쪽은 세무사분들도 계시고 경쟁이 조금 치열하죠.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분야고 결국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나 진짜 돈이 나가는 세금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텍스 쪽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감사는 회계사만의 주요 업무이고 세무조정보다는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외환법 개정으로 감사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둘 다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감사와 텍스 업무 그리고 각 분야에 따라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합격만 하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긴 했는데 또 업무 해보면서 감사나 텍스 두 개 다 필요하기는 한데 처음에 본인에게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해서 조금 특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얘기가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이렇게 분야를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나 텍스 말고도 다양한 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라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 나머지 뭐 금공에 진짜로 이직한 동기들의 얘기다거나 아니면 딜 쪽의 동기들의 이야기는 뭐 직접 초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 전화를 인터뷰라도 해서라도,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애기사였습니다. 안녕.